여태껏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사실이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에 관련된 일이라면 아마 그 혼란스러움은 도저히 감출 수 없겠죠.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인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사건을 3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번째 사건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어쩌면 그 사건 속에 당장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3가지 사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음 인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4번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 중심설로 알려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지동설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던 인류의 코를 꺾어놓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명확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갈릴레이가 직접 망원경을 제작하여 목성과 금성의 위상을 관측함으로써 지동설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선동설 당시 지구와 인류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였고 지동설이 확립된 시점에서도 지구에서 태양 그리고 태양계로 대상이 옮겨갔을 뿐이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후 우리도 태양도 그냥 드넓은 우주 속 점 하나란 걸 알게 되었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깨부순 지동설이 인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 이전의 서양사회 원동력은 신이었습니다. 서양을 지배한 기독교를 기반으로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 발전했으며 성경은 곧 역사이자 진리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람들은 동물의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속에서 다윈은 책,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줄여서 종의 기원 한 권을 냈고 그 책은 유사 이래의 모든 통념을 뒤엎게 됩니다. 다윈은 그의 책에서 같은 종도 환경에 따라 변이를 일으키며 이렇게 습득된 성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모든 종은 모두 하나의 공통 선조를 지니며 처음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주하여 다른 장소로 퍼져나가면서 점점 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성경에 반하는 내용의 이 책은 이 판부터는 생명체의 처음으로 생명이 깃들고 대신에 생명체의 처음으로 창조주에 의해 생명이 깃들고라고 바뀌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절대적이었던 기독교적 사고관과 인간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 빚은 고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뒤엎은 진화론이 인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예술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제도를 만들고 따르거나 자아의 본질을 찾기 위해 탐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며 그러한 인간의 유일무이한 이 이성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사람들은 믿었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주장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이트는 그의 책 꿈의 해석을 통해 최초로 인간의 무의식을 규정했습니다. 그는 본능의 발전 과정을 그가 진료한 무수한 환자들의 경험 속에서 유추하였으며 특히 유아기의 성에 대해 강조하고 충동의 성취 여부가 무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 행위는 의식보다 근본적으로 무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조차 무의식의 일부라고 말하며 근대적 인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관을 구성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인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지동설이 가져온 변화에 큰 영감을 받아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크게 뒤집히는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철학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여러 번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겪으며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를 재판에 세워서 압박하고 감추려 하는 등 무작정 사고의 변화를 거부하고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윈의 진화론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사례들에서는 점점 새로운 사실을 거부하는 것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이 알던 사실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져도 무작정 사실을 회피하기보다는 검증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기로 스스로 발전하는 태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번째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사건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도래입니다. 유일하게 사고하고 감정, 자아, 창의성 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던 인간이
인간과 완벽하게 똑같이 행동하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정의, 존엄성, 존재 가치 등이 모두에게 큰 의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은 항상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던 인간이 최초로 맞는 참혹한 패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이미 약 인공지능은 인류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마 우리에게 강 인공지능의 시대는 조금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견해와 예측을 내놓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 2016년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테이는 무분별한 언어 사용으로 인해 16시간 만에 무리를 빚으며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친구가 사람들에 의해 인종차별과 성적 모욕을 일삼는 나쁜 인공지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인공지능 시대의 막을 여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무지개를 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